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 한 해 우리 지역 주요 뉴스들 차례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2024년 대구 경북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구에서는 25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전통적 우세 정당인 국민의힘이 전석을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미애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한때 대구 출신으로 지역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던 천하람 변호사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22대 총선을 다시 돌아봅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은 22대 총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구 12개 선거구와 경북 13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주호영 후보가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랐고 이인선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동구 군위군에서는 국민 추천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최은석 후보가 당선됐고 현역 강대식 후보도 무난히 재선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정치 신인 조지현 후보가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1,6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친박 좌장으로 통했던 최경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정계 복귀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무소속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현역 박형수 후보가 83.33%의 득표율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수성구와 경북 안동 예천에서 30% 안팎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견고한 보수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구에선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임미애 민주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개혁신당에서도 천하람 변호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당선자도 나왔습니다. 경북 도의회 의원을 선출한 영양군 선거구는 국민의힘 윤철남 후보가, 울진군 선거구는 무소속 김재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 김천시 나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응숙 후보가 승리했고 의성군 다 선거구는 국민의힘 김원석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구 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태훈 후보와 수성구 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전하익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영천 지역에서는 위장 전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입 실적을 공무원 평가에 반영하고 전입 실적을 점검하면서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주민센터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주소지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파쇄해 증거인멸 논란으로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영천 위장 전입 논란을 신병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천시청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게시판에 지난 3월 29일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 영천시는 제발 인구정책 한답시고 위장전입 강요 그만하세요라는 제목에 전체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보험팔이 마냥 전입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천시는 인구 10만 명을 지키기 위해 영천 주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직원들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번 평가 때문에 있었고, 일단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등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본으로 해서 그것도 개인정보는 최소화해가지고. 지난 4월 29일 열린 영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위장 전입 유도 관련 게시판 글을 근거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위장 전입이 있었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실거주 위전입자 유입을 동요를 하였을 뿐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공직자들이 인근에 가까운 친인척을 전입 동의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은 친인척 등 지인의 거주지나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친척 집에 주소를 좀 옮기고 그랬는데 사실 승진 놔두는 사람들은 인구 전입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옮겼는 거는 제가 듣긴 들었지만 솔직히 동사무소라도 안 했겠다 싶은 추측이지. 영천시는 주민등록 초본의 세부 주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천이 아닌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다른 자세한 건 확인 안 하고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런 쪽에서 권리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천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센터로의 전입은 거주 불명자의 주민등록 말소 처리 과정으로 일일이 주소를 확인한다며 주민센터로의 위장 전입은 혼자서는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혼자서는 뭐 하죠? 그러니까 정부 입사를 통해서 하든 여기 와서 하든 간에 담당자 거쳐야 되니까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혼자 와가 담당자 몰래 이게 다 주소지만 갔다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할 수가 없죠. 위장 전입 논란은 주민등록 초본 파쇄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인데 그때 확인하고 본인은 다 삭제해가지고 제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고 그때 평가 때문에 확인하고 다 파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영천시 위장 전입은 다른 지역 거주자를 영천으로 전입시키면 5만 원을 지급하는 전입 유공 지원금 논란으로 확산했습니다. 한편 위장 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됐습니다. 민간단체가 경상북도에 기부할 계획으로 모금을 통해 건립한 건데요. 이를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는데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8.2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면 하단에 글을 기리는 문구가 쓰였고 동상 주변에는 업적을 소개하는 배경석 12개가 놓였습니다. 민간단체인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모금액 21억 원을 모았고 이 중 11억 5천만 원을 들여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덕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 후세들에게 계승하고 세계 만방에 전파시키고자 이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상이 놓인 곳은 공공지인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으로 공공지 관리법에 따라 이곳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에 열린 동상 제막식에는 약 5천 명의 시민이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경북도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찾았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되었고 이 새마을 운동은 세계 빈곤 퇴치 운동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겠느냐. 추진위 측은 동상 건립 후 남은 성금은 관련 교육과 문화활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앞선 3일 이철우 도지사에게 박정희 우상화를 중단하고 도민께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상 제막식이 열린 5일에는 경북도청 앞에서 동상 건립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특히 이 노인들을 앞장 세워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를 짚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센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게 기초가 되는 지도잖아.
근데 왜 저렇게 적하는가요?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되니까 민주주의도 짜질 수 있지. 지난 10월에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큰 화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걸림 문제.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경북에만 2개의 박정희 동상이 추가로 건립됐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는 이후 8월 14일에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짓고 이를 기념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동대구역에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고 동상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올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화두였는데요.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여러 논쟁이 불거지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년 이후 수면 아래에 놓여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공론화된 건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언급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홍 시장이 의사를 바꿔 매우 다행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의견 차이로 논의는 중단됐고 감정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로 논의는 재개됐고 두 지자체는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이 또 이 통합에 대한 논의 재개에 대한 소식도 알고 계시고 또 적극 지원해서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통합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행정통합보다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북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도청을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10년도 되지 않는 지금 도청 이전 효과를 완전히 무산시키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 올바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발전 전략에는 예산이 확보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아야 하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장밋빛 비전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못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지 이걸 발전 계획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느냐라면 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 연말까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시민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경북도 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예상치 못한 국정 혼란 속에 사실상 행정통합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